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현재 이 나라 정치인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혹시 클로즈업 되십니까? 이게 유튜브 팩트TV라는 건데 여기에서 3년 전에 안민석이가 최순실의 300조를 불러불러 떠들면서 본인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자기가 얘기한 게 독수리 오영재가 그 비자금을 다 찾았다. 근데 자기네 독수리 오영재 중에서 전 대구 국세청장이신 안원구 대구 국세청장이신 안원구 그 국세청장님께서 그 돈을 대부분 다 찾았다라고 안민석이가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원구 국세청장님, 본인이 그 300조를 찾은 적이 없으면 안민석 고소하세요. 팩트TV에서 안민석이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안원구 국세청장님이 고소를 안 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다 고소할 것입니다. 왜? 거의 사실 유포로 국가를 물러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지검에 가서 아주 고소장을 때려버릴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탄핵을 당하실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 300명 중에서 234명이 탄핵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열린민주당이 121명, 그 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당이라고 하죠. 국민의당에서 37명, 그리고 정의당이 6명, 무소속이 7명, 숫자 되게 잘 말하죠, 그죠? 잘 외워요, 제가. 그리고, 새누리당이 62명이 동참을 해서 총 234명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동참을 했습니다. 동참을 할 때, 그들이 탄핵을 할 때 뭐라고 주장했냐?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능하고 불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님이 얼마나 무능했길래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 여러분 그거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통계청에 들어가면 무역 수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무현 5년, 이명박 5년, 합의 10년보다 박근혜 대통령 4년이 무역 수지가 훨씬 더 좋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두 대통령이 10년 동안 벌어들인 국가의 수출입 무역 흑자보다 단 4년, 5년도 못 채우고 임기를 4년 만에 쫓겨나신 분이 훨씬 더 무역 수지가 좋았습니다. 흑자 수지가 좋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직접 들어가서 일일이 계산해서 제가 다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제 말 거짓말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거짓말이면 저 여기 국본 집회 가끔 나오니까 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세요. 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 때 일자리 얘기하겠습니다. 2014년도 이 박근혜 정부에는 OECD 기준 FTE 일자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FTE 일자리는 주 40시간을 채워야 일자리가 하나인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를 2014년도에 매월이란 거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매월 67만 2천 개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문재인 정부는 12.1만 개밖에 못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통계 기준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국제노동기준에 ILO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ILO 기준은 뭐냐면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일자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자리를 부풀리기 위해서 공공알바라는 희한한 일자리를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구용하는 편의점이라든가 이를판 식당들을 두드려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주 17시간만 일해도 세금 다 내고 얘네들 퇴직금 주고 다 해. 그랬더니 이 점주들이 영세업자들이니까 그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7시간 이하 하루 3시간 근무 희한한 일자리를 만들어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명 10시간, 12시간 쓰던 알바생을 4명, 5명을 고용해서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그때 탄생한 게 문재인 정부의 창의적인 일자리가 바로 알바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 일하는 편의점 알바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우리나라 생각보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습니다. 15세에서 24세 젊은 청년들이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 알바 자리를 잃게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자가 2배가 늘었습니다. 그 어린 청년들이 뭘 잘못이 있습니까? 네, 오히려 돈 많고 잘 사는 집 애들은 알바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두드려 잡은 거는 성이 취약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FT 기준을 묵살을 통계를 뒤바꿔버리고 ILO 기준 1시간 알바를 해도 일자리 하나로 창출하는 그따위 직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업 2012년도에 공공기업의 부채가 220%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2015년도에는 183%로 무려 37%나 낮췄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역사상 공공기업의 첫 번째로 흑자가 났습니다. 이거 역사상 기록입니다. 얼마가 났냐? 2015년도에 14조 4천억의 흑자를 2014년도에 11조 4천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15조 4천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처음으로 14조 4천억의 부채를 탕감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업의 적자를 전체 다 흑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도 의료보험에 20조 이상의 저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저출산이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미래 세대의 의료비 부담과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공공 모든 기업을 개혁해서 우리 모든 공기업을 다 흑자 전환시켰고 20억의 저축까지 의료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저축을 많이 해서 우리의 노령연금,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년이나 늦췄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의 그 지독한 노조를 20년 만에 개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30년 동안 185조의 세수를 절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박근혜 정부가 증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단 한 푼의 증세도 없이 모든 공기업을 흑자 전환하였고 저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박근혜 정부가 무능하다고 탄핵을 하였습니다. 그럼 최소한 무능하다고 탄핵을 시킨 이 정부는 그거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4년 만에 부채를 1000조를 만듭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실업자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왜 기업이 이렇게 떠나가게 만들어서 젊은 층의 일자리를 다 박살을 내고 있는 겁니까? 최소한 자기네가 탄핵시킨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동조한 234명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하였는지 대답을 꼭 해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앓고 있습니다. 멍이 들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젊은 청년들이 수십 번씩 자기 몸을 맡긴다고 합니다. 알바 자리도 없어서. 아십니까? 2015년도에는 지잡대 나온 대학생들도 중소기업 가라면 그따위 기업 안 간다고 차라리 공무원 시험 본다고 했습니다. 제 주변에 졸업생들도 다 같은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도시에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고급 인력도 중소기업조차도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아까 일자리도 말했지만은 2019년도 여름에 7개 신문에 일간지가 나왔습니다. 대기업에서 이제 더 이상 정시 공시 모집을 하지 않겠다. 수시 모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정시 공채 모집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첫 번째 수시 모집이 2019년도를 훌쩍 지나서 2020년도 가을에 처음 수시 모집이 군데군데 나왔지만 그조차도 2021년이 되면서 몇 군데 없습니다.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FT 기준의 양질의 일자리는 아마 월간 8만 개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매월 67만 2천 개를 쏟아내던 박근혜 정부가 무능했으면 자기네는 한 100만 개씩 쏟아내야 되죠. 네? 예산을 박근혜 정부보다 추경까지 2배 이상을 600조 가까이 써대고 빚을 1000조씩 만들어내면서 왜 공기업을 다 적자를 만듭니까? 의료보험공단에 20조가 넘게 있던 저축을 다 깔아뭉개고 다 까먹고 2조 3천억의 부채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누가 한 짓입니까? 지금 국회에 있는 이 쓰레기들이 한 짓입니다. 네? 그리고 저 이번에 안철수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서울시장을 박원순한테 양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보수의 표를 다 갉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보수에 와갖고 보수표를 통합하자고 합니까?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등에 칼을 꽂은 탄핵에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표를 달라고 하면 왜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당신이 탄핵의 표를 던졌는지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표를 줄 것입니다. 감히 네가 뭐라고 그 위대한 대통령님한테 탄핵의 칼을 꽂았는지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2년형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앵무새처럼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뇌물죄로 15년, 국정농단 특수활동비 국고손실죄로 5년,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개입으로 2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뇌물죄는 3가지입니다. 뭐냐? K스포츠재단이 있습니다. 미르재단하고 다릅니다. 미르재단은 100% 무죄가 나왔습니다. K스포츠재단을 만들 때 롯데에서 7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런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거는 재판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뇌물을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SK에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님 밑에 계시던 어떤 분이, 제가 실명 거론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SK에다 90억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SK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롯데에서 알아서 기부한 70억도 되돌려 보내신 양반이 저 90억을 달라고 요구할 리가 없는데 너무 이상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SK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측근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안 되니까 주지 말아라 하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뇌물죄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적도 없는데 돈이 한번 왔다 갔다 그리고 줄까요 하고 물어봤다. 그게 뇌물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뇌물죄가 된다면 여러분이 생활이 어려울 때 친구한테 내 전세값 올리는데 1000만 원 필요한데 한번 빌려줄래? 자, 이거 물어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친구한테 부채가 1000만 원 생기는 겁니다. 이 재판정에서 나온 말대로 따지면은 이거는 내가 가진 부채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받지도 않은 돈이 뇌물죄가 되니까요. 그리고 3번째, 정유라의 말값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삼성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삼성 소유인데 그 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드는 돈은 좀 됐다고 그게 뇌물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이게 뇌물로 준 게 아니라 삼성 소유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 3마리 중에서 1마리를 삼성에서 팔았습니다. 내 말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팝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소유가 삼성이니까 삼성에서 팔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삼성에서 그 말 1마리를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의 소유인 게 증명이 됐는데도 그게 뇌물죄라고 합니다. 이게 뇌물죄면 김연아도 뇌물이고 박태환도 뇌물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치고 이렇게 국가대표 활동하는데 스포츠 기업에서 후원 스폰서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김연아, 박태환도 국민은행에서 스폰 받았습니다. 네, 수억, 수십억씩 받았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국가대표도 전부 다 뇌물죄로 쳐 넣어야 되죠. 네? 그 말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타셨습니까? 그게 왜 뇌물죄가 됩니까? 그리고 국정농단 특수활동비, 이 말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국정원의 자금을 이관해서 4년 동안 35억을 썼는데 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직접 쓴 건 단도 10원도 없습니다. 자, 국정원 자금이 뇌물이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김영삼 700억 썼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8천억 썼습니다.
김대중이 1,700억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국정손실죄로 쓴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단 3분기 만에 87억을 썼습니다. 아십니까? 임종석이가 국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자기가 87억 썼다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지난 정부들은 수백억 수천억 썼지만 자기는 100억도 안 썼다고 자랑합니다. 아니 1년 반 만에 1년도 안 돼서 87억 쓴 놈이 뭐가 자랑입니까? 4년 동안 35억 쓴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게 이게 뭐 국부손실죄라고 감옥에 쳐넣은 것들이 지네는 왜 국정원 자금을 그렇게 써댑니까?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계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런 자들한테 공천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청와대 문재인은 자기 청와대에서 4.15 선거 때 10명을 보냈습니다. 국회로. 이거는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공천 개입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단 한두 명 공천 주지 말라고 했다는 게 그게 국정농단이면 청와대에서 국회로 10명 보낸 문재인은 뭡니까? 제가 234명 탄핵의 원죄가 있는 그 쓰레기들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발열사가 쓰레기라 그랬다고 감옥에 투옥이 됐던데 저 넣으세요. 넣으시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한 푼도 받지도 않는 재판장에서 나온 한 푼도 안 받은 돈이 어떻게 뇌물죄가 되는 것이며 본인이 타지도 않은 말이 어떻게 뇌물죄가 되는 것이며 국정농단 특수활동비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3발의 피만큼 가장 적게 쓰셨는데 그게 왜 국부손실죄가 됩니까? 네? 8천억 쓴 노무현한테 물어보세요. 1,700억 쓴 김대중한테 물어보세요. 700억 쓴 김영삼한테 물어보세요. 35억이 죄인가? 이번 정부도 수백억 썼습니다. 수백억. 저 꼭 묻고 싶습니다. 현직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 우리한테 펴달라고 하기 전에 해명하고 사죄하고 당신들의 죄를 1000배 만배 사죄하고 표를 달라고 해주세요. 내 살아생전에 당신들한테 표 안 줍니다. 제가 묻습니다. 꼭 대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영상인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바로 여기 서울광장에서 펼쳐졌던 겁니다. 이게 촛불 집회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방송에서 차단한 거 미국에서 방송 나온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촛불 집회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미국 방송에서 나온 걸 우리 교포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공산당 전당대회지 이게 어떻게 촛불 집회입니까? 국민들은 밤에 나오는 연예인 쇼만 보고 자기네가 훌륭한 일을 할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낮에 벌어진 촛불 집회입니다. 촛불의 정신, 이들이 말하는 촛불의 정신이 바로 공산당 전당대회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눈을 뜨고 정신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때 서울 광장에서 벌어졌던 촛불 집회입니다. 자 여기 지나가는 젊은이들 이게 촛불 집회였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들이 무슨 짓을 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대통령님을 탄핵을 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하고 역사의 후대의 기록으로 남겨서 두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내가 할 것입니다. 왜냐? 내가 국민이니까요.
촛불 집회입니다. 촛불의 정신. 확인하십시오. 촛불의 정신입니다. 이들은 이제 다시는 촛불의 정신을 주둥이에 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전 국민한테 다 알릴 것이니까요. 이들이 촛불 집회에서 뭔 짓을 벌였는지 전 국민한테 다 보여주고 알리고 속속들이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게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전당대회가 아닙니까? 네? 이런 짓을 해놓고 촛불대회를, 촛불 정신을 입에 담습니다. 이들을 벌하고 응징해야 됩니다. 합시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에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구입하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의 영문 성함, 주소, 수량 등을 알려주세요. 입금 은행 계좌로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